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중경외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기준을 백분위로 제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표준점수지만 해당 라인에서는 백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처럼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 원점수 92점도 백분위 100이 나오는데 당연히 원점수 92점을 받은 학생과 95점, 100점을 받은 학생은 백분위가 같더라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메디컬에서는 백분위 100이 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쟁하는 일이 많아서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게 맞지만 그 이외의 라인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백분위 100을 받은 과목을 더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훨씬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내사항은 영어는 1.5등급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메디컬이나 스카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때문에 2등급을 받았다면 무조건 상대적인 감점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서성한 밑으로 내려가면 2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이 1등급을 받는 학생보다 더 많기 때문에 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적으로 감점이 된 거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입시는 상대평가니까요. 오히려 1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중경외시 라인까지는 영어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과 2등급을 받은 학생이 동시에 많기 때문에 감점과 가산점의 경계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작은 가산점을,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작은 감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경외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산술 평균을 내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어 성적까지 반영했을 때 백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백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말씀드린 라인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백분위 성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별 만점과 전체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만점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영어 배점이 없고 별도로 가산점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수탑 만점이 100점이 기준이 되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모든 학교의 국수탑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통일시키고 영어도 만점에서 감점하는 형태로 통일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알려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수탐 100분위가 국어 88, 수학 92, 탐구 9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백분위 성적에 실질 반영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이라면 국어 88점에 반영 비율 41.2%를 곱하고 수학 92점에 반영 비율 23.5%를 곱하고 탐구 90점에 반영 비율 35.3%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모든 학교의 국수탐 백분위 환산 점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단순히 백분위를 평균을 내면 90점이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처럼 내가 잘 본 과목을 적게 반영할 때는 90점 이하가 나오고 시립대 자연계열처럼 내가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할 때는 90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게 되면 과목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 영어 반영 방법도 각기 달라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 보였던 학교끼리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감점을 하면 어느 정도가 감점되는지를 영어 실질 감점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해 두었습니다. 단 스카이, 서성한과 달리 영어를 뒤로 빼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중경외시에서는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도 많지만 2등급을 받는 학생도 많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정시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도 절반은 2등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평균 백분위가 저평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2등급을 받았다면 2등급 감점 점수의 절반만 감점하고 반대로 1등급을 받았다면 딱 그만큼의 점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즉 중앙대학교라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0.09점을 더하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0.09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영어 감점이 큰 이화여자대학교라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0.25점을 더하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0.25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평균 백분위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학교에
대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적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가 나를 전국 상위 몇 % 정도로 생각하는지도 어림잡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중경외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100분위 성적이 기준입니다. 먼저 100분위 90일 이상입니다. 91점이 확실하게 넘었다. 그러면 중경외시 합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군과 중앙대학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중앙대학교는 중경외시로 묶여있긴 하지만 확실히 같은 라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군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카이 그리고 서성안이 거의 다 가군과 나군에 몰려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군을 하향 지원 카드로 많이 활용합니다. 즉 이 성적으로 가 나군을 모두 상향으로 쓰고 다군의 중앙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나군의 서성안만 상향으로 쓰고 가군은 중경외시 중에서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과로 안정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100분위 89에서 91입니다. 전부 2등급을 받으면 중경외시 중에 합격이 가능한 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100분위 89 이상을 받았다는 뜻은 전부 낮은 2등급을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중경외시의 적정 성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합격할 수 있는 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의 학과에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 중앙대학교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도 변수가 많은 대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분위 87에서 89입니다. 이 라인부터는 평균 2등급이 안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중경외시 라인에 합격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 낮은 과는 분명히 합격 사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중경외시 합격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원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다군에서 국민대 등의 안정 지원을 해서 재수를 방지하고 가 나군에서 건동홍 한 장과 중경외시 한 장 이렇게 조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 성적대라면 중경외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마지노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실제로는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흔히 깡표라고 불리는 보이는 그대로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변표라고 불리는 학교별 자체 기준을 적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2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유형의 컨텐츠는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디테일한 모든 요소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중앙대학교의 경우 중경외시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 중에서는 늘 조금 더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입결이 인문계열보다는 더 높다는 변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과거 더 높은 입결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 점, 여대가 원래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변동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라인을 잡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개별 학과의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경외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중경외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